안녕하십니까, 승만입니다. 이번 달에도 라이딩 테크닉 시간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라이딩 테크닉 하기 전에 민원 처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보배드림하고 바이크 튜닝 매니아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추첨을 해서 그 상품 당첨권 내에 포함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스토리가 재미있으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두님, 바투메에서 올려주신 작두님, 그래도 다음번엔 다른 분과 동행하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외로워 보입니다. 2부 기대할게요. 2부를 보시면 또 제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도시노출님,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댓글은 안 읽어주셔서 살짝 실망했습니다. 크크크.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도 급하게 걸면 뒤가 휘청거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크 관련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합니다. 대학원 다니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추천 방법 정말 대박이군요. 크크크. 예, 동감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라이딩 테크닉 할 게 엔진 브레이크의 구조와 테크닉 이런 겁니다. 도시노출님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고 매뉴얼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한준무라 김민상님, 형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주인장님이십니다. 친히 주인장님께서 글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삭누렁이 특히 하십니다. 중후반 부분에 제가 말하고 싶은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저도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흥분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좀 흥분했죠. 정작 우물안의 개구리인 한국 대다수 99%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근데 99%가 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을 달리는 바이크와 니르부르크링 서킷을 차와 같이 주행하는 바이크들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을 갔다 오셨군요. 자랑하는 거죠, 지금? 예, 좋겠다. 그렇습니다. 초보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강의는 아닌데, 이제 고2인데 저도 나중에 바이크 탈 생각인데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뭐라든 안전이 최고인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라서 학교도 안 가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신종플루에 걸리신 분이 감사합니다. 이게 몸이 아프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고등학생분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바이크를 타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한국 문화가 그렇지 않죠. 모터사이클 문화가. 어쨌든 빨리 나으세요. 사시무라님, 저는 현재 하야부사를 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프런트 리어 브레이크를 모두 사용합니다. 수직기 하야부사 브레이크가 밀린다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있는데 히응 차이가 브레이크 사용법이더라고요. 후배들에게 브레이킹에 대해 아무리 설명하지만 먼저 프론트를 잡는 후배들이 대부분이지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게시물입니다. 많은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바이크 문화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 저와 생각이 같아 나중에 소주도 한잔 하고 싶은 분인 듯 합니다. 소주 콜. 바투메 내에서도 제가 올린 게시물에 바이크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4가지 정도 적어두었는데 사회성 있는 인물이나 현승만님 같은 분들이 공중파에 나와 개몽 방송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의 사고 개선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제발 좀 공중파에서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파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무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중파 제발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스즈키 차들이요, 브레이크가 밀린다 안 밀린다의 문제라기보단 스즈키의 독특한 브레이크 레버 압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메이커들보다 아주 약간 한 템포 느리게 작동을 해요. 그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압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많이 잡아야, 깊숙이 잡아야 제대로 된 그 압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스즈키 차량들을 이제 시승을 해보면. 그렇다고 이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작동법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스즈키 차들은 세팅 자체를 좀 다른 메이커들과 좀 다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바이크 매니아에서 올려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알펑님, 비모타 500V, 남자라면 투팀, 현승만님의 브레이크 설명 정말 설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화 전파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보배드림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좀 짧았는데요. 로우라이더님, 목적의식 있는 생생한 방송, 뜻하시는 바 꼭 관철하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라젠카 세이어스, 뭐니 이게? 라젠카 세이브어스, 바람의 상처, 013 비카 오디오, 유은님, 샹유렁이, 뚜하, 흥룡기습, 자드맛, 무릎 좀 긁게 비켜, 무릎 꿇게 좀 비켜, 히야신스, 슝슝 부르릉, 지훈이당, 섹시바이커, 비월, 물방개, 재회, 루키닌자님, 샤샹님, 포스레콘님, 저번에도 댓글 달아주셨던 솔라부처님, 여준영님,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가 될 거를 약속드리면서 이번 달 주제, 엔진 브레이크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무엇이냐, 엔진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라이더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2스트로크와 4스트로크가 기아를 다운시켰을 때 엔진 브레이크의 강도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밸브 스프링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좀 초보자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겠지만, 궁극에 4스트로크 엔진이 강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밸브 스프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2스트로크 엔진에 4스트로크와 상반되게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2스트로크는 흡기, 배기,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 구멍이 있고 밸브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밸브라는 게 있으려면 밸브 스프링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밸브 스프링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씁니다. 그래서 4스트로크가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원래 기본적인 동력의 발생은 엔진에서 시작됩니다. 엔진이 연소를 하면서 뻥뻥 터지죠. 그러면서 터지는 게 피스톤을 내리면서 뻥 터지면 피스톤이 쑥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 게 옆에 클러치를 거쳐서 변속기로 가죠. 변속기를 거치면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미션이 변속을 해줘서 그 소기야, 그 앞에 프론트 그 스프로켓에 가서 그게 체인으로 가서 대기야를 통해서 리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타이어에 전달돼서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라는 건 무엇이냐? 거꾸로 되는 겁니다. 동력이 엔진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스로틀을 놓은 다음에 기어를 한 단 다운을 시키면 동력이 발생되는 곳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체인을 해서 체인에서 변속기를 해서 변속기에 클러치를 바꿔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 엔진 브레이크예요. 그러면 그럴 때 쭉 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궁극의 투스트로크와 포스트로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밸브 스프링이라고 그랬죠? 밸브 스프링을 압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어의 그 변속 그 비율에 맞게 1단을 넣으면 더 많이, 왜냐하면 이건 큰데 얘는 작으니까 역으로 1단은 작고 여기서 들어오는 동력 이거는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회전수가 훨씬 빨라지겠죠. 얘가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에 올라가면 밸브 스프링을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부하가 더 걸리고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투 스트로크 머신에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들어가면 단순히 미션과 피스톤과 뭐 이런 마찰 저항 계수밖에 없어요. 엔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건 마찰 계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무언가가 없어요. 투 스트로크는. 그렇기 때문에 포 스트로크 한 단을 내릴 때 투 스트로크는 2단에서 3단 정도를 내야 포 스트로크 한 변속 정도 다운을 하는 거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럼 엔진 브레이크를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엔진 브레이크는 불안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고, 오래된 일본 라이딩 책 중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뭐 뒷브레이크를 많이 써라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책을 쓴 그런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안정적인 그 브레이크는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라이딩 스킬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너무 내리면 뒤가 출렁출렁거려요. 뒷바퀴가. 당연하죠. 제가 허스키바나 SM610을 시승을 할 때 진입 드리프트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산에서도 했고 안산 서킷에서도 했는데 한 시속 110km, 100km 정도로 가다가 5단에서 1단으로 급격하게 기어를 바꾼 다음에 코너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 랩타임은 그렇게 하면 빠르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 절대로 뭐 제가 이렇게 있다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도에서 그런 짓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먹고 살려고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뒷바퀴가 슬립이 되지 않나요? 물론 슬립이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관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매뉴얼 바이크 중간에 동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뭐냐면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왜 변속 충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변속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변속이 됐을 때 울컹울컹 하면서 변속이 되죠. 근데 그때 그걸 방지하려고 뭐 합니까? 반클러치를 쓰죠. 변속을 할 때도 자 일단 넣고 붕 이렇게 합니까? 탁탁 튕깁니까? 그렇지 않죠. 쑥 제가 저번 때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클러치도 튕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튕기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모토크로스 뭐 앉아서 뜬다거나 점프대를 앉아서 뜬다거나 이럴 때 정도밖에 소용이 없고요. 거의 클러치도 튕기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변속 충격을 줄일 때 1단 놓고 2단 올릴 때 2단 딱 놓고 탁 튕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딱 2단 바꾸면서 쓱 놓죠. 왜? 그것은 변속 충격을 줄이고 차체가 안정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많은 분들이 기어를 다운할 때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어를 다운할 때 이거를 반클러치를 스무스하게 쭉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스킬이 되면 문제가 클러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클러치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자기가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가 뭐 2단이건 3단이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야기하고 뭐 이론상으로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시인의 바이크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유격이 어떠되든지, 이거 자신의 바이크가 자기한테 얼마만큼 세팅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쓰면 엔진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썼을 때도, 그리고 코너 진입을 할 때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나 아니면 뱅킹 시에 엔진 브레이킹을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속 충격, 차체가 안정돼야 접지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반크러치 테크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 쓰면 왜 ABS 같은 효과가 나는가? 제가 아까쯤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퀴가 굴러가면서 동력이 발생되죠. 그런데 우리가 뒷바퀴를 락 시켜보면요, 바퀴가 잠긴 상태에서 쭉 미끌려 나가죠. 엔진 브레이크는 엔진 브레이크로 해서 드리프트가 생겨가지고 진입을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잠긴 것도 아니고 안 잠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돌긴 돌면서 약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진입 드리프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접지력이 아주 약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ABS라는 것도 그렇죠. 1초에 50회 정도 브레이크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50회 이상. 그러면 인간의 발이 1초에 50번을 에레레레 해갖고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정교하게 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1초에 10번도 못 하는데 무슨 50번입니까? 그거는 기계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엔진 브레이크가 해줘요. 왜냐하면 엔진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동력이 체인을 따라서, 변속기를 따라서 엔진을 구동시키는데 거기서 저항이 생길 뿐이지 바퀴가 잠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BS의 형태를 띠면서 완급 조절을 해줍니다.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매뉴얼을 탈 때는 뒷브레이크를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엔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한 단 다운하죠. 그러면 그 풋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비스무리한 사양으로 차가 가라앉습니다. 레이서들마다 사실은 그 라이더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더라, 이런 거고요. 오늘은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조만간 바이크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야외에서 직접 그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연구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요즘 바이크 값이 이렇게 비싸죠. 자, 추첨할 번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3번 넣어서 여기까지요. 넣어서 손 넣고 뽑아. 자, 접은 용지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흔들 겁니다. 흔들어서 뽑을게요. 이제 11번, 5번, 29번, 1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모르고 한 분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제외하고 다시 추첨을 한 분을 더 하겠습니다. 20번 합니다.